네, 안녕하세요. 천재소 친구들. 오늘 저와 함께 육가 Heroes in Nature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어가 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나오는 이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부탁하고 숙지하고자 하는 거는 항상 어떤 과를 시작했을 때 중심어가 뭔지를 기억하고 사고를 확장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자연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에 관련된 직업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학습을 할 때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볼 줄 아는 습관. 그러니까 전체적 흐름을 먼저 보시고 난 뒤에 안나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습관이 학습에 있어서 옳은 방식이니 꼭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연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자연과 관련된 직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인 이야기나 자연에 대한 이야기, 자연에 있어서 뭐 예를 밑에 보시면 어떤 것들이 관심이 있니? 그러니까 업사이클링에 대해 관심이 있어. 그래서 뭐 그러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뭐 웹사이트 방문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심에 대한 뭔가 관심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그 관심이 있어서 이거는 내가 알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조언 충고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본문에는 자연과 관련된 직업, 특히 자연에서 업사이클링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관심 표현과 조언 충고까지 이어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언 충고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주문법 중에 하나가 이제 should를 이용한 표현 중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라고 한다면 투부정사의 부사절 용법과 그다음에 명사절 대세 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쭉 이제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먼저 학교를 분석을 해보면 이 천재소 분당 지역의 천재소를 선택한 학교는 양녕중만 있습니다. 그래서 양녕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 서술형만 출제가 됐고 5문항이 전부 다 서술형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엔 내가 얼만큼 꼼꼼하게 암기를 잘하고 문장에 대한 이해가 빠르냐가 결국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존 중2, 중3의 양형중을 봤을 때는 암기나 이런 부분이 잘 됐을 때 아마 선배들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암기 잘하면 우리 학교 100점이야라고 했지만 작년 중학교 2학년의 2학기에 기말 때는 압도적으로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상당히 영어 실력이 있는 친구들만 사실 90점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양영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출제한다고 해서 늘 그런 것이 아니라 1년 중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을 훅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하면서 가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이 쉽다고 해서 중학교 때 쉽다고 해서 쉽게 공부하시면 고등학교 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렵게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서 아주 쉽게 문제를 푸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보는데, 아까 자연 관련 직업 본문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저와 함께 오늘은 리스닝에 대한 앞에 스터디 포인트 핵심과 본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표현 가보시면, 관심 표현하게 되면 결국 나는 뭐가 관심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나는 업사이클링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면 interested in이 있어요. 그래서 be interested in. 요 구간에 대한 이야기에서 be interested in 이란 표현인데 솔직히 말해서 be interested in은 모르는 친구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래서 관심이 있고 어디에 할 때 이 in 요 구간에 조금 주의를 하는 동시에 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가 명사 아니면 동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뒤에 upcycling이라는 거. 그다음에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을 좀 다르죠. 리사이클링은 사실은 재활용의 개념이라면 업사이클링은 아예 다른 애로 바꿔버려요. 가치가 업그레이드 돼요. 즉 청바지가 가방이 되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리사이클링은 예를 플라스틱 병이 또 새로운 플라스틱 병이 된다면 업사이클링은 청바지가 가방으로 변하는 그런 가치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 내신 시간에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쌤은 학생들이 나왔을 때 의외로 be fond of를 모르더라. 뭐뭇을 좋아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애들 좀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have an interest. 인스트죠.
요거. 그래서 요 표현들을 학생들이 조금은 놓치더라. 그러니까 be fond of는 잘 모르고 얘는 이제 품사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틀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관심이 있어. 그죠? 또는 무엇이 나를 관심이 들게 해. 나는 어디에 빠져 있어. 이런 동의 표현들. 현장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특히나 뒤에 나올 때 in 다음에 명사와 동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좋은 충고는 여러 분 많이 했던 표현들이라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What should I do?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조언을 구하게 되면 상대방이 you should. 너는 새로운 생각을 모아야만 해. 그래서 shoul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should는 사실은 상대방의 조언을 구할 때 쓰는 건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should와 had better. 물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어감을 생각하신다면 슈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라고 하는 하나의 충고성이 강해요. 조언 충고. 헤드베럴은 경고성이 좀 강해요. 예를 들자면 의사 내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You had better take a rest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는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헤드베럴 쓰면 경고성입니다. 안 쉬면 큰일 날걸? 너 진짜 응급실에 갈걸? 아니면 죽을 수도 있을걸? 심지어. 그런 식의 경고성의 발현이다. 얘는 경고성이 있는 충고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슈도가 좀 더 따뜻한 충고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신 담당 쌤들과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문법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뒤로 넘어가서 부사적 용법이 나와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있죠? 그죠? 원인, 결과, 근거 이런 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부사적 시험이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투부정사는 용법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법 구분해서 얘가 명사적 용법인지 얘가 형용사적 용법인지 얘가 부사적 용법인지 용법 구분은 무조건 기본값입니다. 행여나 중1 때 안 나왔으면 2학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부사적 용법 안에서도 이게 사실 목적의 의미인지 결과의 의미인지 원인의 의미인지 또는 근거의 의미인지도 다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적, 결과, 원인, 근거.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당연히 영작 출제가 가능하고요. 영작은 무조건 주문법은 냅니다. 또는 여러분 시험에 출제될 때 제가 봤던 애들이 틀리는 사례가 영작이 되어 있고 이 영작이 의미 해석이 맞게 연결됐냐라는 문제가 출제가 서연 중에서 됐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결과적 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뜻이죠? 거기서 일부러 학교 선생님들이 좀 까다롭게 출제된 게 그는 80살이 되기 위해 살았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가장 쉬워하는 게 부사지용법의 목적이에요. 그 해석으로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꼼꼼하게 학습하지 않은 친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되기 위해가 아닙니다. 얘는 결과적 용법이기 때문에 그는 결과 80살까지 살았다라고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1, 2번이 끝나면 이건 필수입니다. 끝나면 해석을 내가 얼마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 뭐뭐 하기 위해. 그 다음에 여기 뭐 형용사 수식이죠. 먹기에 안전하다. 이런 형용사 수식. 얘는 목적이죠.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 그 다음에 나는 슬퍼. 너가 가는 걸 보게 되어서 감정의 원인의 해석. 그 다음에 너는 똑똑하면 틀림없어. 이 문제를 푸는 거 보니 그래서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그 다음에 그 소녀는 자라서 결과 변호사가 되었어. 그래서 뭐뭐해서 결과 뭐뭐가 되었다. 이 용법에 맞게 해석할 줄 아는 것들.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특히 주1 때 더 중요하니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는 방법을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목적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 뭐 in order to, so as to가 훨씬 더 격식처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다른 표현들이 to lose, in order to lose, so as to lose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만약에 나는 여기 보면 희망합니다. 나의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지구를 도울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얘가 어쨌든 hope 뒤에 hope라는 타동사라는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에 hope의 목적어, object라고 하죠. 이게 목적어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명사가 아니라 문장이니까 문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한자어로 절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명사절이고 얘가 바로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사절 컨적션,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명사절 접속사는 어릴 때부터 많이 여러분 스피킹에 썼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뭐일 때요? 목적어를 이끌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얘가 시험에 출제할 때 특히 hope라는 친구는 뭐 know든 아래쪽에 있습니다. say, hear, think, know, learn, believe, guess 어떠한 생각이나 사고류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나는 희망하고 나는 들었고 나는 생각하고 나는 알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보통 당연히 영작으로 출제 가능성 높고요. 빈칸 높고요. 근데 아이들이 틀리는 걸 네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뭘 틀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번 현 중입니다. 얼마나 중이가 사실은 중학교 2학년에는 명사절 접속사가 메인 문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시 나오게 되면서 어떤 걸 틀렸냐면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글자죠. 지금 여기 보니까. 아홉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 문장을 갑자기 뜬금없이 여덟 글자로 맞춰 쓰세요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주된 문법이 아니니까 아이들이 이 목적어 생략 가능하다는 걸 잊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희한하게 막 다 쓴 거죠. 사실 생략만 하면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오니 이런 배웠던 문법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구간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걸 하실 때는 요거 생략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가 대세 쓰임이 엄청 많아요. 정말 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대세 쓰임 중에서 물론 관계대명사 대신 지금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 학교가 학교 프린트에서 굉장하게 뭔가 심화적 문법을 주시하는 이상 어렵게 나올 수는 없고요. 대세 쓰임 중에서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부사 같은 친구들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언제 하냐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내신쌤들과 할 거예요. 그래서 대세 쓰임을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니 잘 구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오늘 선생님과는 사실은 앞에 스터디 포인트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자연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과 관련된 직업이 본문에 나올 거고 자연에 관해서 나는 업살리긴 궁금해, 관심 있어 해서 be interested in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상대방이 you should라는 표현을 통해서 충고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용법, 저희 문법에서는 투부정사 부사절 용법의 목적이 중요하며 그 다음에 명사들 대시 중요하다라는 것이 스터디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옆에 생략 같은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꼼꼼하게 풀어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뒤에 있는 본문, 오늘의 핵심은 본문입니다. 본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설명하는 거 68페이지 본문 1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주된 단어, 중심어가 뭐라고 그랬죠? 자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과 본문은 자연에 관한 하나의 자신의 워킹, 직업에 대한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자연 중에서도 여러분 바다, 산, 북극이 나와요. 바다, 산, 북극. 이렇게 세 곳에서 나와요. 첫 번째 아이가 날인데 바다예요. 두 번째가 지리산 나오고요. 마지막이 북극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본문 1, 본문 2, 본문 3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할 때 항상 먼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숲을 보고 디테일 나무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뭐가 핵심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인공은 첫 번째 나리입니다. 나리는요, 해녀예요. 당연히 바다에서 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직업은 어쨌든 해녀다. 이게 직업이에요. 그럼 배경은 어디죠? 여기 배경은 거제도입니다. 바로 거제이자 바다죠, 바다. 밑에가 바다가 계속 나옵니다. 바다적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럼 거기서 뭐 하냐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히 해녀들은 음식, 해산물들을 이렇게 줍죠. 모으죠. 채취하죠. 채취하고 다이빙해서 해산물 채취. 그 다음에 사실은 조수와 날씨를 좀 체크를 해. 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원래 네가 알고 있죠. 해녀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요 구간이에요. 빨간 구간을 제가 밑에 줄게요. 이 구간이에요. 해녀인데 많이 하면 좋잖아요. 해산물을 많이 채취하면 좋은데 너무 많이 모으면 안 된다. 수집 채집하면 안 된답니다. 채집하면 안 돼요. 채취하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바로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바다에게 좋으려고. 결국 많이 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 있으니 결국에 많이 채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도 줍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쓰레기를 많이 봐서 쓰레기를 줍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서술형 출제예요. 이런 것들이. 주제고 예의 가치관이고 제일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 바다를, 해양을 보호, care about, 바로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 중에서도 이 바다의 거제의 해녀라는 직업을 가진 나리가 평상시에 일을 하는데 알고 보니 씨푸드를 많이 채취를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바다를 위해서 바다에게 좋으니까 그게. 그리고 덤으로 쓰레기도 주워. 반드시 자신의 일이 바로 뭐다 하고 싶은 게 이런 바다를 보호하고 생각하는 걸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전체적 이야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저는 전체를 봤으니 이번에는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전체 글의 주제입니다. 전체 주제고요. 자연에 있어서의 직업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이거죠. 결국에 가치관. 뭔지 아시겠죠? 자,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요, love to work in nature, 자연에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게 핵심어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 관사 안 붙어요. 주의하세요. love to work라고 나왔는데, love는 to 부정사도 되지만 동명사도 됩니다. 조금 to work는 추상적 개념이라면 work는 직접 할 때 보통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런 어감적 부분은 나중에 정규 시간 더 하시고요. work in nature 하게 되면 결국 자연에서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연에서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자연 중에서 나옵니다. 더 구체화가 나오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바다 앞에 더가 붙었죠? sea, 그 다음에 바다, 산, 심지어 어디요? 바로 북극에서도. 남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남극은 어떻게 쓰죠, 여러분? 해석 문제 내용일치에도 나올 수 있어요. 안타르틱. 이게 남극이에요. 구분하세요. 틀리면 안 돼요. 또는 심지어 북극에서도 일을 합니다. let's는 누구의 줄임말이죠? let us의 줄임말. let's 다음 당연히 동사 원형 나오고요. 만나보자라는 것이요. 그들을, 즉 자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병렬 구조입니다. listen to, 들어보자 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첫 번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 바다, 산, 북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아래쪽에 가보시면 나는 날이야. 나는 해녀야. 어디? 거제에 있는 해녀야.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특수문화적인 거죠. 해녀라는 다른 나라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한국 배경일 수밖에 없죠. 거제 해녀인데. 첫 번째가 다이브라는 건 잠수하다, 물에 뛰어들다라는 뜻이죠. 잠수하다. 잠수를 해서 바다 물속에. 그리고 2번 뭐 합니까? 바로 해산물들을 채취하다, 모으다라는 뜻이죠. 채취합니다. 주요 활동인 거죠. 뛰어들어서 뭐 한다? 씨푸드를 줍는다. 특히나 아침이 되면, 그죠? 사실은 뭔가 엄청나게 날씨가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드 조심하셔야 돼요. 타이드는 조수입니다. 조수는 지금 밀물, 쌀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 웨이브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 파도 아닙니다. 파도 아니다. 조수다. 조수를 체크하고 날씨를 확인합니다. 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잠수, 해산물 채취, 그 다음에 날씨나 조수 확인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일이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뭘 입죠? 다이빙 수트입니다. 다이빙 수트. 이거는 잠수복이죠. 얘는 사실 동명사죠. 수식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A suit for diving. 마찬가지 뒤에 있는 swimming class는 수경을 뜻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고글로도 쓰기도 하거든요. 이게 보통은 사실 고글을 더 많이 씁니다. 외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glasses for swimming 하면 돼요. 수영을 위한 안경. 그렇죠. 됐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다이빙 수트입니다. 다이빙 수트와 스위밍 수트는 다르죠. 이거 수영복이잖아요. 수영복 안 됩니다. 내용 일치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여러분 인지시키고 주의시키는 게 내신의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걸 그냥 다이빙 수트입니다 하면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자신의 편한 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위밍 수트라고 또 기억하는 애들 오해가 생기죠.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 이야기하더라도 어쩌다 보면 사소한 오해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말들을 자기화시켜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안 틀릴 것 같지만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다이빙복입니다. 그리고 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끼고 일을 합니다. 자, 주문법은 이 색깔로 할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법이죠.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물속에서 일하기 위해 바로 이런 수경과 잠수복을 입는다. 라고 했는데 in order to work 그 다음에 so as to work. 그래서 여기는 부사정보의 목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I love diving and spending 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나는 다이빙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spending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이건 거죠. 어디서 시간 보내는 게 아름다운 바다에서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좋아요. 요거 병렬 구조기 때문에 뒤에 하나라도 spend 이런 식 쓰면 안 돼요. 앞에 다이빙인데 to spend도 안 돼요. 하지만 to dive 하고 뒤를 to spend를 하거나 뒷문장에 있는 to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건 맞아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시켜주는 거. 자, 아름다운 바다에서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구간이 이 구간이겠죠? 충분히 삽입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뭐다 채취하다는 gather가 바꿔 쓸 수 있고 나는 너무 많이 이 to가 부정의 의미의 to죠. 그래서 우리는 so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seafood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불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much이지 many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더 될까라고 했을 때 a lot of, lots of, 또 plenty of 이런 거 더 확장해서 a great deal of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할 때 이 this는 앞에 있는 문장을 받고 있고요. big for는 어디 어디에 좋다란 뜻인데 be good at을 쓰면 안 되죠. be good at은 안 돼요. at 얘는 뭐뭇을 잘하다.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이 바다의 조화. 너무 많이 모으지 않는 게 바다의 조화. 그리고 요즘의 변화예요. 요즘에 나는 a lot of trash이 불가산 명사입니다. 셀 수 없어요. 똑같은 말로 뭐 garbage 밖에 쓸 수 있겠죠. rubbish 영국식 영어에서 rubbish 또는 뭐 waste 다 됩니다. 그래서 많은 똑같이 바꿔 쓸 수 있는 말 much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many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속에서 너무나 많은 이 쓰레기들을 봐요. So 결과네요. 여기 보시면 결과적 이야기. 이게 원인이고요. 뒤에가 결과예요. 그래서 결과 나는 뭐를 주어요?
픽업 좋습니다. 그 쓰레기들을 줍는다라는 거죠. 그 많은 쓰레기를 줍습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that은 생략하는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should 중요합니다. 예,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care about. care about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care about은 사실 뭔가 염려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 관심 가지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areful과는 달라요. careful는 뜻이 간호하다. 이게 뭔가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take care of랑도 달라요. take care of도 똑같이 돌보다라는 뜻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자는 이야기지 여기에서 보면 해석도 마찬가지 신경 써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뭔가 간하고 돌보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신경을 바다에 좀 이거 신경 써봅시다 라는 이야기다라는 거. 그럼 선생님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뭐 있습니까 하면 앞에가 should가 있기 때문에 should 넣어서 할게요. should be concerned about 이런 것들. 우리 한번 should be 오늘 핵심인 앞에 listening 핵심이었던 요거 또는 should pay attention to도 마찬 어디 어디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죠. pay attention to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 뭔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해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에서는 특히나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쌤. 관사 주의하셔야 돼요. 관사, 관사. 네, 저 앞에 관사 없고 덧시 여기 지금 여기 북극, 남극 구분 잘 해주시고 여기 보면 바로 조수의 더가 또 다 관사 좀 주의를 하시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디오션이죠. the water, 디오션. 중간에 있을 텐데, 네, 여기 있어요. 이 관사 좀 주의해서. 첫 번째, 관사 주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두 번째가 care about이 해석을 좀 잘하셔라. 그 다음에 오독의 여지가 있는 tide, wave 잘 구분해 두시고 다이빙 수트와 스위밍 수트도 구분 잘 해주시고 세 번째가 마지막 얘가 서술형으로 출제될 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흐름이 바뀌니까 요 구간을 잘 기억해라가 핵심입니다. 된 말 이해가시죠? 자, 이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다시 먼저 갔을 때 어떻게 핵심으로 나오는지 볼게요. 자, 직업은요, 수의사입니다. 그렇죠? 지리산에 있고요. 바로 거기 야생동물, 그냥 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센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수의사입니다. 수의사. 그러면 이 친구가 하는 직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동물, 아픈 동물, 수의사니까 아픈 동물 이제 돌보고요. 야생이다 보니까 아픈 애들을 치료해서 다시 샌드백 돌려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겠죠. 흐름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올라가서도 바로 애들을 돌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야생동물 보호하는 거 진짜 중요해라고 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뭐 할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지안이의 직업은 수의사니까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고 다시 보내주면서 산에 올라가서도 돌봐주고 야생동물 보호하는 거 진짜 중요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지안이야. 그죠? 나는 수의사야가 나옵니다. 자, 수의사는 풀네임을 꼭 아셔야 돼요. 스펠링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veterinarian이라는 뜻인데 이걸 여러분들 꼭 잘 알고 계시기 바랄게요. 풀네임 veterinarian 그래서 풀네임으로 혹시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 보면 나는 전치사 어디 야생입니다.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어디에 더 큰 개념이니까 인이 나왔겠죠. 지리산 안에 요것이네. 요게 조금 더 작은 개념 나오고 큰 개념. 지리산입니다. 자, take care of는 돌보다라는 뜻이고
아픈, sick, 아픈, 그 다음 야생의 동물. 그죠? 야생동물 아픈 거죠. 그죠? 아픈 야생동물을 뭐 한다? 돌봅니다. 어디에서? 그 센터에서. 그리고 자,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뒤에 send의 유형, 즉 send의 형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동사 1, 동사 2다 보니 형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send back to가 나오는데 원래 send back이 뭐뭇을 돌려보내다. 근데 어디로 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 to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to.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바로 야생동물이죠. 야생동물을 돌려보냅니다. 바로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여기서는 서식지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자면 habitat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HBIT TATS 이렇게 돼요. 알겠죠? 제가 여기 수까지 맞춰준 거예요. 여기 홈즈에 있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한이 나옵니다. 또한은 항상 문장 삽입 문제 자주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게 글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장 삽입 출제될 수가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본인이 하는 일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in addition, 그 다음에 besides, 그 다음 furthermore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한 나는 종종 빈도부사의 위치 일반 동사에서는 앞에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요. 자, 주문법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look after는 돌보다란 뜻이에요. 돌보기 위해서 올라간다. 똑같은 말은 사실 여기선 take care of와 care for는 써도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야생동물들을 뭐와 같은 바로 이 곰과 같은 야생동물들을 돌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자, be proud of가 나왔는데 이게 뭐뭇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여기다. 라는 뜻이고 똑같은 말에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선에는 am을 feel로 바꿔도 되죠. 그리고 이 proud가 품사를 꼭 잘 기억해요. 얘 형용사입니다. 비동사 뒤니까 얘가 형용사죠. 그죠? 그래서 feel proud of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take pride in take라고 할 때 뒤에 얘가 당연히 명사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는 사실 만족이기 때문에 나는 뭐 즐겁다, be pleased with랑도 바꿀 수 있죠. 또는 난 이거에 대해서 좋게 느낀다라고 했을 때 뭐 feel good about 이런 식으로도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의 직업이 자랑스럽고 자 주문법 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대신 이 대신 생략 가능하다고 했고 충분히 서술형 영작 나오고요. 나는 생각해 여기 protecting wild animal is important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동명사죠. 이거 to protect 해도 됩니다. 자, 주어 자리에 명사적 자리에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지 용법에 주어 나올 수 있고요. 단수 동사입니다. 해석은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슈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키번 아이온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잘 알아두셔야죠. 무엇을 지켰다, 살피다. 계속 나오는 댐은 야생동물입니다. 그렇죠? 야생동물. 그래서 이거는 야생동물이라 여러분 지층 추론은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명확해서. 우리는 그들,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야생동물을 잘 지켜봐야 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바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얘의 메시지와 가치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체적 이야기는 수의사의 직업을 가진 지한이가 야생동물을 지리산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 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야생동물과 야생 이 동물들의 서식지를 계속 지켜보고 살피는 것이 함께 살기 위해서 당연히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직업이 수의사입니다. 그래서 수의사의 풀네임 기억하시고 그런데 오답으로 많이 출제되는 게 zookeeper. 즉 zookeeper는 누구죠? 사육사입니다. 사육사 안 되죠. 요거 안 되고요. doctor. 만약에 닥터 의사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안 돼요. 왜요? 의사는 사람의 의사를 닥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일치를 이렇게 훅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빈도들 있죠. 여기 보면 종종 가는데 뭐 자주 종종인데 뭐 되게 항상 뭐 거의 안 간다 이런 식의 빈도 부사를 바꿔서 내용 일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가장 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문장은 바로 마지막에 있는 부분. 지금 앞에 1번도 마지막, 끝도 마지막입니다. 뒤로 가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본문 3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북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은이라는 사람은 북극의 과학자라고 합니다. 특히 이 북극은 노르웨이 쪽에 있는 북극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산 기지고요. 북극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하는 일이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travel은 여행하다가 아닙니다. 탐사하는 건데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트래블이 보통 자꾸 여행하다가 1번 뜻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트래블은 기본적으로 이동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하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주인공은 아라온이라는 배 이름입니다. 얘가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아라온이 어떤 아이인지 요 구간이 중요해요. 아래쪽 보세요. 특징입니다. 이쪽 아래쪽이 특징이 나오는 이 구간이 내용일치로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아라오는 당연히 북극이다 보니 저도 자꾸 남극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북극에서 어쨌든 일할 때는 그 빙이 많잖아요. 얼음이 많다 보니 좀 강해야 돼요. 그래서 두꺼운 얼음을 좀 부수고 갈 수 있는 결국 쇠빙선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얼음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절단 브레이크 해버리는 쇠빙선을 타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뭐 하는데가 좀 중요하죠. 이 바닷물 샘플을 채취한대요. 그러니까 왜 채취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기후변화의 하나의 해답을 준대요. 그래서 이 구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여러 가지 사실의 일을 좀 연구를 하는데 아라온을 타고 그 아라온을 얼음까지 깨부수는 그러한 배인데 그걸 타고 다니면서 바닷물 채취해서 기후온난화에 대한 위기들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해답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세 명의 가치관 중에서 가장 좀 간단해요. 그래서 오히려 2번이나 1번이 훨씬 더 사실은 나올 수 있죠. 제가 낸다면 리드 2에 나오는 애가 훨씬 더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 리드 2, 그 다음 리드 1, 그 다음 리드 3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여기서 주인공은 바로 알아온 호에 대한 특징. 그리고 왜 거기에서 바닷물을 채취해서 뭐 하냐. 바로 기후위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디테일에 가보도록 할게요. 직업, 나의 이름은 은이야. 그쵸? 자, 여기 보시면 A가 모음이니까 당연히 언이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바로 극지에 있는 과학자입니다. 극지 과학자죠. 자, 일할 때 어디에서, 자, 큰 개념, 노르웨이에 있는 작은 개념, 애시죠? 북극에, 노르웨이에 있는 북극 다산기지. 그래서 구체적 좀 장소, 큰 넓은 장소 나왔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 1번이죠.
바로 soil, 흙과 토양이라고 하면 되겠죠. 토양과 바닷물. 그 다음에 얼음을 연구한다. 어디에서? 북극에서. 그죠? 여기 또 관사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트래블 이동, 종종이라 계속 나오는 거는 종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위치 기억하시고. 쇠빙 연구선이죠. 이 쇠빙 연구선은 타고 탐사한다라는 이동합니다. 탈 때 얘들아 어디 위에 타는 거니까 온이겠죠. 전치사 주의하시고 그래서 특별한 배인 아라온호를 탄다. 이게 쉐빙 연구선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선은 비교급이 나옵니다. 비교급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den에 붙이면 돼요. 누구의? 형용사 또는 부사인데 이거는 형용사죠. other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경우에는 복수가 나오고 other 다음에 셀 수 없으면 무조건 불가산 명사는 당연히 단수가 나오겠죠. 다른 배들보다는 튼튼하다. 그리고 이 배 특징 1번 튼튼, 2번 뭐 하는데 가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break 부술 수 있다. 뭐 얇은 얼음이 아니라 두꺼운 얼음. 뭐해서 바다를 가로지르. 공간적으로 이렇게 지나쳐 가로지르가는 동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아라오노 덕분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바닷물을 채취할 수 있다. 이 바닷물을 왜 채취하고 모을까? 바로 북극의 이러한 대양, 바깥 북극해라고 하면 되겠죠? 북극해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 대한입니다.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희망해. 여기 보면 주문법이죠. 생략 가능. 나의 일이 그만큼 도움을 줄 수 있어. The earth, 지구에다가. 관사, 주의. 자, 어때요? 쭉 읽어봤을 때 오히려 1과 2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없어요. 대만 있어요. 그래서 제 예상은 가장 출제가 적은 구간으로 예상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거야 학교생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런 건 그래도 좀 잘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여기서 낸다면 전치사를 좀 낼 의미가 있어요. 전치사가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치사를 좀 보시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더 빠뜨리지 말아라 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하는 일이 뭔지 그 다음 세빙선이 어떤 것을 하는지 이런 것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매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용 매핑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조금 공간이 많은 곳 아니면 여러분 필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에다가 하십시오. 자, 이 전체적 주제는 자연 속의 직업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녀가 나와요. 해녀는 바로 나리였어요. 나리의 직업은 뭐였죠? 해녀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직업의 장소는 거제 바다예요. 그녀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첫 번째, 물속에서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집하는 것. 그 다음 1번. 2번은 밀물, 썰물. 이게 뭐라고 하죠? 조수라고 하죠. 조수를 하고 날씨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잠수복과 물안경을 착용해요. 그 네 번째, 바다 쓰레기를 줍기를 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해녀인 나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바로 아름다운 바다에서 잠수 좋아함. 그 다음에 해산물 너무 많이 채집하지 않음.
이렇게 하면 여러분 훨씬 더 이야기가 손은 아프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되고 기억이 오래 가는 거예요. 무조건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 매핑화 시켜서 기억하셔야 오래 갑니다. 바다를 아끼고 돌아봐야 한다고 리듬. 이렇게 이게 봐야지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책상에 막 어지러져 있죠. 책상 어지러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물건 빨리 못 찾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 같은 것도 네 머릿속에 딱딱 정리가 되지 않으면 꺼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가 뭐다? 해녀. 해녀의 직업, 장소, 하는 일,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누구죠? 야생동물. 야생동물입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수의사가 아니라 야생동물 수의사 누구죠? 이름이 지한입니다. 지한이의 직업은 뭐였죠? 야생동물 반복하면서 새기는 거예요. 손 아파도 쓰셔야 돼요. 수의사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장소는 지리산 야생동물 보호센터.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센터에서 아픈 야생동물 돌보기. 그리고 회복된 동물들을 다시 집으로 보냄. 그 다음에 산을 올라 곰과 같은 야생동물 돌보기. 그러면 이 친구의 가치관과 마음가짐은 어떨까?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Take pride in, be proud of 이런 거 썼잖아요. 자부심. 그 다음에 야생동물 잠깐만요. 쌤 계속 핸드폰이 울리네요. 이거 지금 방해 금지 모드 해놓을게요. 야생동물 보호가 중요.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해 야생동물과 그 다음에 그들의 서식지 지켜보자.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야생동물 수의사 지안이의 직업, 장소, 하는 일,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됐죠? 선생님은 어쨌든 빨리 써야 되니까 여러분은 예쁘게 쓰세요. 잠깐 스탑해가지고. 세 번째는 북극과학자 은에 대한 이야기, 은희. 은희의 직업은 뭐였죠? 북극과학자. 내용 다 기억나시죠, 이제? 자, 일하는 장소는 노르웨이 북극 다산 과학기지. 거기에서 하는 일, 거기서 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북극의 토양, 해수, 얼음, 연구. 쉐빙선, 아라온 탑승. 쌤도 손이 아프지만 열심히 쓸게요. 아라온 후 탑승. 해수 샘플 채취.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인공 누구라고 했죠? 오히려 아라오노가 되게 강조되고 있는 글 중에 하나예요. 아라오니 하는 일이 뭐죠? 어떤 특징이냐? 다른 배보다 강함. 그 다음에 두꺼운 얼음 깰 수 있음. 그럼 이제 마지막 얘의 마음가짐을 가볼게요. 마음가짐은 이거예요. 잠깐만요.
북극해가 기후위기, 생각에 기후위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연구가 지구를 돕기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연구가 사실 북극해를 채취하는 게 거기는 이러한 물을 시워러를 채취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은희의 직업 장소 하는 일 알아오노 그다음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용을 충분히 기억하신다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오래오래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법 뭐였습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명사를 대시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친구들.